쉬엄쉬엄 운전 잘 하시고, 예,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날씨가 많이 그냥 거시기 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인역 1k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예, 고생 많으셨죠? 오늘 안 가셨어요? 오늘은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호소시타 70km 이마트요? 신호 위반 과속 단속 트레이더스? 구간이 오다. 둔산동 이마트요? 그 뭐 본 거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천천히 나들이 하십시오. 예. 맹심 없어. 교통사고 하영 나는 데오다. 상대성 이론 왜 필요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맞아요? 너무 중요해. 도대체 왜 상대성 이론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상대성 이론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상대성 이론은 다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막상 상대성 이론? 뭐? 설명해봐 하면은 너무 어렵고 못하죠. 설명도 못하고 네. 뭐 어디다 써? 안 써? 알았어. 왜 써? 뭐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애매한 거죠 지금. 네. 그쵸? 오늘 역시 말씀을 드리지만 왜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수식을 안 쓰니까 썰로만 풉니다. 오히려 좋아. 오늘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을까? 당연히 이제 우리 지구, 평범한 우리의 일상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뭐 살면서 상대성 이론이 필요한 게 있어요. 있었다면 알았겠죠. 그치? 자세히. 네. 막 살다가 상대성 이론 이겠지? 그러겠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준비물 같은 거 빼먹으면 신발 주머니 놓고 왔다 이런 거 그쵸, 그쵸. 근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상대성 이론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좀 문제를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궤도님 말처럼이면 뉴턴 역학 몰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뉴턴 역학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뉴턴 역학을 모르고 있다. 인형 1k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몰라. 자동차와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다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뉴턴 역학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자동차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뉴턴 역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걸 하잖아. 우리는 뉴턴 역학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확 지나가. 이러잖아. 그죠? 왜 그럽니까? 다칠까봐. 안 다쳤잖아. 근데 네. 이거를 좀 생각을 몰랐다? 그렇게 되는 거야. 500m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내 핵심 없어. 뉴턴 역학을 몰랐으면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큰일 날 뻔했다. 얘는 내가 만약 뉴턴 역학을 몰랐다면 이라는 게 생략된 거고 싶다. 네네. 생각해보시면 모든 얘기를 네. 뉴턴 역학은 중요. 근데 봐봐, 상대성 이론은 괜찮아. 우리가 다치는 대부분의 일은 뉴턴 역학 때문에 다칩니다. 상대성 이론 때문에 다치잖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괜찮은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은 바로 요 녀석에서 시작해요. 요 녀석. 아주 말도 안 되는 녀석 중에 우리가 정말 잘하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요 녀석의 특징,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네?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 일상생활 속에 있는 어떤 무언가, 어떤 현실 이런 거를 완전히 아득히 넘어버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과학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상식이 다 무너졌어.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돌입합니다. 우와, 지금 정답이 나왔어. 와우. 이 녀석은 바로 헛솔 씻다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 아무짝에 쓰고 상대성 이론이 이 블랙홀 때문에 갑자기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블랙홀을 만날 일이 없잖아.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블랙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블랙홀의 등장 이후에 우리는 와, 씨,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지네. 이대로 안 돼. 헛솔 솔솔 갑서 옆대리도 베리고 커먹 몸에 차들이 투렁청하게 콕 박아보는 뒷주말 써. 그래서 죽은 별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에 이 별의 시체를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왜 별의 시체가 빛조차 빨아들일까? 아니,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빨아들이는 건 맞나? 블랙홀이? 아. 블랙홀이 빛조차 빨아들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빛조차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게 맞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겠죠? 네.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바로 중력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중력은 도대체 왜 끌어당겨? 우주에는 네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여성님 이제 복습. 제가 내가 팀? 아는 힘, 강한 힘, 강력. 약한 힘, 양력? 그 다음에 전자기의 힘,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중력. 요거를 태어난 순서로 보면은 예.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순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제일 큰 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접하는 모든 힘은 중력입니다. 중력이 아닌 거는 다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같은 경우가 뭐냐? 물체와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다. 요게 중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뉴턴 역학에서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중력은 이렇게 물체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중력은 시공간을 제공합니다. 라고 가져온 게 아인슈타인 역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오라바 뉴턴 역학에서 1km 앞 아인슈타인의 70km 개념,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 그렇다면 시공간이란 무엇일까?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주로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3차원의 공간과 1차원의 시간이 결합을 해서 4차원의 시공간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뉴턴은 고전 역학, 뉴턴 역학 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런 느낌이야. 네. 변하질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어제 1시간, 오늘의 1시간과 큰 차이 있습니까?
없죠. 지난주 랩미팅 2시간. 2시간. 오늘 랩미팅 2시간. 2시간. 차이 있습니까? 없죠.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해. 아. 그러니까 뉴턴이 딱 봤을 때는 어제나 그제나 비슷하네? 그러면 시간은 뭐 똑같겠네? 그럼 동네도 뉴턴이 마시를 딱 나가보니까 동네가 비슷해. 네네. 지난주랑 비슷하단 말이야. 공간도 비슷하네. 시간이랑 공간은 절대적이구나. 그래서 뉴턴은 일단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놓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물리 현상을 다룹니다. 일단은 뉴턴은 그랬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전혀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네. 관측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관측자에 따라서 어제 한 시간과 오늘 한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한 시간부터 달라. 그리고 어제 갔던 길과 오늘 갔던 길이 똑같이 마시를 갔던 길인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는 순간 뉴턴 역학의 전제, 시공간은 절대적이다 라는 이 아주 권위적이었던 그 절대적인 전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네요. 네, 아인슈타인 나오고 야 고생했다. 뭐 이거 지금 많이 안 했네. 근데 네가 절대적인 무적이라는 시간과 공간 뭐다 전제가 먼저 바뀌는 거잖아요. 시공간 제가 기준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뒤집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모자 있는 500m, 70km. 건너지나는 차들 단속하는 데는 몰라 그지 마라. 부탁부탁 천천히 갔어. 호수 10단, 70km. 과속 단속하는 데우다. 사실상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왜입니까? 그러면 물구나무선 갈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왜요? 물구나무선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피가 쏠리고. 피가 쏠리죠. 피가 쏠리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항상 피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구나무선은 피가 반대로 떨어지니까 시뻘개죠. 맞아요. 힘들죠. 그러면 위아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한가 불편한?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위아래를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 그냥 던졌어.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 아래로. 뭔가 떨어지는 쪽이 아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위, 아래, 심플하죠? 이게 우리 생활에서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구 단위로 포괄적으로 흔히 말하면 중력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로 한번 점프해보세요. 이렇게. 그 점프하죠? 네. 그러면은 남반구 사람들은 점프할 때 머리를 땅을 박아야 돼요. 맞네요. 우리가 위라는 거를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내 기준 위다. 그러면 남반구 사람들은 위로 가면은 머리가 땅에 박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중력 방향으로 봐야 되지 실제로 위아래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위아래를 이렇게 정하지는 말고 어떻게 정해야 되냐? 중력 방향으로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편적으로 모든 규칙이 만들어져. 지구 중심 방향으로 기준을 바꿔줘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위와 아래를 내 기준으로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러 다른 것을 놓고 굉장히 복잡한 스캔을 키웠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시공간을 기준을 딱 고정해두고 시공간은 절대적이다라는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바꿨을 때 꽤나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있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바로 블랙홀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떡하지? 시공간을 기준으로 만들고 시공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대신에 다른 걸 보자마자 어떤 거요? 이게 상대성의 핵심이에요. 이제 시공간이 변해.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는 게 정말 천재적입니다. 요거는 다시 뒤에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다시 별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빛나는 이유, 요거를 최초로 밝혀낸 천체 물리학자 다들 아시겠지만 한스 베테입니다. 질량이 있는 별이 빛을 내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별이 엄청나게 크고 무겁다. 우리가 알고 있던 평범한 별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별이다. 훨씬 무거운 별이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아무리 폭발이 일어나도 중력이 너무 크니까 전부 무시하고 한 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면은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는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블랙홀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구가 우리를 당기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우리를 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겠죠? 바나나가 버리겠죠. 네. 그런데 지구가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지구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구가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약해지나요? 크기만? 질량은 그대로. 그럼 중력은 그대로겠죠? 크기가 줄었어. 예를 들어 갑자기 지구의 반지름이 1m가 줄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대전방 노팅엄에 위치한 록슬리 가문의 영지에 도적대들이 침입하고
구간이 오다. 앞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야. 맹심 없어. 헛설 씻다 7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